오늘의 심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가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곤 합니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저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막연했던 저의 생각을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저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순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과 발견을 제공하는 저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저자가 들려주는 통찰에 감탄하며 읽을 때 저는 그분을 마치 스승처럼 느끼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가르침이 너무도 깊고 소중해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작가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는 암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외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 같은 저자들의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이름은 물론 책의 제목과 목차까지도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습니다. 심지어 목차만 보고도 그 책의 줄거리를 중얼거리며 요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그분들의 가르침이 저희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사상가이자 작가인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은 저에게 각별한 분입니다. 마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으니 어쩌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우치다 선생님의 글을 읽었을 때 저는 그분의 통찰과 발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분의 글은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되새기며 제 안으로 다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여러 책을 접하고 나니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 내면으로 가져오고 싶은 글이 너무 많아서 아예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저는 선생님의 생각과 발견, 사유 방식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저는 글을 읽고 낭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보통은 원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풀어 글로 작성한 뒤 그 글을 낭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낭독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 자신도 글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소개하는 마음으로 제 생각을 덧붙여 표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치다 선생님의 글만큼은 예외로 삼고 싶습니다. 아무리 제가 요약하고 설명을 덧붙인다 해도 선생님의 원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의 책에서 일부를 직접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유료 출판사에서 출판한 우치다 다스루 선생님의 저서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일부를 읽으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도 즐거움과 깨달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정당국에서 도서관 방문자를 늘리라든지 열람 횟수가 적은 책은 버리라는 압력을 가해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도서관 방문자를 늘리라는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일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도서관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장소입니다. 영화 존 윅에도 시립도서관 같은 곳에서 존 윅과 킬러가 격투하는 장면이 있죠. 서가를 사이에 두고 격투를 합니다. 수분 동안이나 서로 때리고 죽입니다만 그동안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책장에 몸을 부딪히고 의자가 부서지고 난리인데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책 속에 뭔가 물건을 감춥니다. 존 윅은 아무도 빌릴 것 같지 않은 책을 도려내 무기를 숨기죠. 즉 영화에서 도서관의 기본 설정은 거기서 격투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몇 년 동안이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책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본 설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없는 서가 사이를 혼자서 뚜벅뚜벅 신발 소리를 내면서 걷는 것. 제가 가진 도서관에서의 인상적인 추억은 전부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도서관을 어디까지라도 혼자서 걷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라도 계속되는 서가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작가의 전혀 모르는 책이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쭉 꽂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책 중 내가 살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고작 해봐야 수십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머지 책과는 결국 인연을 맺지 못한 채 나는 일생을 마치게 되었구나.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압도적인 양의 책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은 아하, 나는 앞으로 이런 책을 읽겠구나가 아니라 평생을 읽어도 읽을 수 없는 책이 이만큼이나 있구나 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감하게 하는 것이 도서관 최대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사명은 무지의 가시화입니다. 자신이 얼만큼 무지한가를 깨닫는 것. 지금도 무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아마 무지한 채로 끝날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신의 그 가공할 만한 무지 앞에서 전율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에서 도서관은 무지의 암의 공간으로서
표상되죠. 도서관의 전제는 장서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도서관의 극히 일부를 조금 만지작거리다 생애를 마치고 당신이 죽은 후에도 이 거대한 도서관 안에는 당신이 끝끝내 알 수 없었던 예지와 감정과 이야기가 숨쉰다. 보르헤스의 바벨 도서관 같은 것이 바로 그렇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서가 무한한 도서관이라는 설정이라 안내 없이 도서관에 들어갔다가는 나올 수가 없죠. 영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장면도 우주 끝까지 계속되는 무한의 도서관 영상이었습니다. 도서관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무한이라는 개념일 겁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인생의 유한성과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죠. 이 이상 교육적인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큼 자신이 세상을 모르는가, 세상을 모르는 채로 일생을 마치는가, 앞으로 평생을 바쳐서 아무리 똑똑해지려고 노력한들 이 거대한 삶의 저장소 가운데 끄트머리 한 구석밖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죠. 다만 끄트머리 한 구석이라고 해도 내가 이 무한한 장소의 일부만큼은 닿을 수 있고 잘하면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무한한 장소에 내가 만들어낸 것을 보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적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조심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삶에 대한 예의 바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는지, 내 삶이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에 관한 유한성의 자각이 지적 상태입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이렇게 무한한 삶을 향해 열린 도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서관에게서 제대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도서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까지가 우치다 선생님의 글의 일부입니다. 처음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활기차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치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이 엉뚱한 제목이 가진 깊은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주는 공간이라는 그의 통찰은 제게 신선한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때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사용하고 발휘하며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는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것이 제게 주는 편안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일부만 알고 있음을 인정할 때 실수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모르는 것을 솔직히 묻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삶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과시하려는 사람들보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치다 선생님의 책은 그런 사회를 향한 작은 초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우리의 유한성을 깨달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도서관이 아닌 고요한 서가에서 홀로 책을 마주하며 자신의 한계를 직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배움의 시작점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도서관이 거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마도 무한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인생의 유한성과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죠. 이 이상 교육적인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